문제 맞추시면은 우리 아이 이번에 영어 100점 맞습니다. 그런 어떤 사명하는 거 문제를 주셔야 됩니다. 틀림없는 거고요. 자, 문제 다 푸셨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문제 푸셨는데 답을 체크를 안 하시죠? 답을 좀 체크를 하시죠. 마음속에 답이 있나요, 지금? 마음속에만 답을 갖고 계시나요? 어머님도 혹시 답을 1번으로 생각하시는 어머님들 계신가요? 1번 오답입니다. 틀렸습니다. 맞아요. 틀렸습니다. 큰일 났네요. 제가 거꾸로 한번 물어볼게요, 어머님들. 이거는 멕시코에 가는 그림인가? 멕시코 시티에 가는 그림인가? 멕시코 시티요. 멕시코 시티. 발음 좋으시네요. 맞습니다. 이게 정밀함이에요. 수능에서요. 어머니도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탭스하고 수능은 다릅니다. 학원의 논리는 미안합니다. 원장님들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학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탭스를 잘하면 수능을 잘 볼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학년 때부터 탭스 공부 열심히 시킵시오. 저는 예비고일 같은 경우에는 탭스 공부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가장 좋은 공부입니다. 탭스 공부가요. 그래서 예비고일 같은 경우에는 탭스 시키십시오. 고2부터는 좀 달라져야 될 거고요. 고3 가면서 탭스요 별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수능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멕시코 시티에 가는 그런데 답을 1번으로 쓰십니까? 라는 거예요. 선택지 4번이 정답입니다. 4번밖에 멕시코 시티가 없죠. 근데 왜 4번을 기피하셨습니까? 블런더스라는 단어가 마음에 안 드시죠? 왜 마음에 안 드시죠? 잘 모르죠. 이게 그대로 수능에서 반영이 되는 항목이다라고 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수능을 풀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수능 유형별 해법을 먼저 제시를 한다. 그래서 주제 문제는 이렇게 문제를 푸십시오라고요. 거기 3번 항목에 보시면은 재진술이라는 항목이 나올 겁니다. 밑에 3번 항목이 나와 있죠. restatement라고 하는데 이게 변별력을 묻는 겁니다. 고문에서는 problem이라는 단어를 제시하다가 선택지에서는 블런더라는 단어로 바꾸는 거죠. 이게 뭘 하는 거냐면은 너희들 고3 열심히 공부했니? 공부했으면 이 단어 알겠지? 그럼 너 맞추면 되는 거야. 에이 너 공부 안 했구나. 너 틀려라 라는 게 바로 변별력이거든요. 이렇게 수능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정밀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꼭 하나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제 티칭 방법입니다. 저는 다른 선생님들하고 다릅니다. 수업에 대한 핵심 포인트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요. 아직도 참 안타까웠고 답답한 일인데 아직도 지금 많은 영어 선생님들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어머님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공부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십니다. 그래서 한 문장을 읽어주시고 어떤 사이트를 다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어떤 강의든지 다 똑같습니다. 한 문장 읽어주시고 이걸 우리말로 바꿔주십니다. 거기에 필요한 문법을 설명하시고 거기에 필요한 어휘들을 설명하십니다. 어휘에 대한 동요를 끌어내 주시고요. 이게 영어 공부에 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더디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것은요. 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저는 말 공부를 가르칩니다. 아이들한테요. 저는 말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거든요. 저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 독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거는 라이팅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미국 아이들은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라이팅을 가르치는데 글쓰기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one topic in one paragraph라고 합니다. 한 단락 안에는 네가 주장하고자 하는 하나의 토픽만을 설명해야 된다라고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정말 철저하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래서요. 모든 내용들은 이 하나의 주제에 대한 유기적인 연결성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연결 독해의 핵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한 문장 열심히 읽습니다. 그리고요. 다음 문장 딱 넘어가죠. 이 문장 없어집니다. 사고에서요. 오직 이 다음 문장이 무슨 의미일까? 이거를 끌어내는데 급급해야 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습니다. concentration이라는 항목도 있어야 되고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거든요. 일단 먼저요. 요거부터 좀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모든 말은 집중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요거 오늘 없는 게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의 퀴즈를 낼 겁니다. 퀴즈 문제를 낼 거고요. 그 퀴즈를 맞추시면은 원장님 지금 앞에 계시니까 원장님이 1년 수강료를 원장님 이거 학습했잖아요. 1년 수강료를 드릴 겁니다. 무료로요. 이거 눈이 좋아지시네요. 굉장히 좋아지시는데 제가 우리말로 한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아주 쉽습니다. 우리말로 한 문장 읽어드릴 테니까 이 문장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따라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년 수강권이 지금 잡히는 거거든요. 메모하셔도 괜찮고요. 메모하고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시작할게요. 잘 들으십시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잘생기고 유능한 학원 강사 김세현은 따라오실 수 있겠습니까?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잘생기고 유능한 학원 강사 김세현은 눈 내리는 겨울밤에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당대의 최고 엔터테이너,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너무도 유명한 이효리와 키스했다. 어머님 계속 지금 막 필기하시는데 어떻게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사람 못 쓰셨나요? 아니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끊습니다. 이게 마치 뭐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얘는 부사고 얘는 뭘 꾸며줘야 되고 아직도 영어 공부를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이거 불가능한 얘기죠. 하지만 제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죠. 많은 얘기를 해도 내가 던지고자 하는 정보는 딱 세 단어에 집중이 됩니다. 누가요? 김세현이. 누가고요? 이효리하고요. 뭐였다? 이게 바로 집중의 과정이라는 거죠. 아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말 공부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어머님들 보면 한 번만 다시 봐주십시오. 보면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세요. The population growth에서 문장이 쭉 연결되어 있죠. 멕시코 시티의 인구 성장은 맞습니까? 그리고 뒤에 is growing pretty quickly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쭉 읽다 보면 한 단어에 집중이 됩니다. 어떤 단어에 집중이 될까요? 멕시코 시티의 인구 성장이 그러면 quickly죠. 이게 집중의 과정이다. 이렇게 독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읽어서 해, comprehension이에요.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문장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1970년대 멕시코 시티가 더 시티로 바뀝니다. 맞죠? 이게 토토의 원칙이라고 해서요. tautology라고 합니다. 영어는 동일한 단어의 반복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그래서요. 멕시코 시티를 제시했으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더 시티로 넘어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1970년대 인구가 몇 만이었답니까? 9 밀리언이니까 얼마죠? 900만입니다. 그러면서요. now it 보이시죠? 여기서 it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더 시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멕시코 시티 받는 거 맞죠? 이게 토토의 원칙이거든요. 이게 영어가 하고 있는 우리말하고 아주 다른 점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지금은 얼마입니까? 17 밀리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죠? 17만 아니죠? 1700만입니다. 어머님들 저 잠깐만 보시죠. 저 잠깐만 보세요. 왜 작가가요? 70년대는 900만인데 지금은 1700만이다라는 걸 던졌을까요? 앞에 뭘 염두에 두고요? 빠르게 성장하다는 염두에 두고 썼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이 중요치 않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뭔데요? 연결의 개념이라고 보여주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을 보면요. 딱 두 단어에 집중이 되나 한 단어에 집중이 됩니다. All these people are causing problems for the city라는 말이 보이죠? 어떤 단어에 집중이 될까요? problem이라는 단어에 집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설마 이걸 읽으면서요. 아, 선생님 나왔군요. All these people, 주어가 복수고요. 그래서 동사 are, 비동사 다음에 ing, 현재 진행형. 저 영어 잘하죠? 사이코죠. 누가 영어를 하면서 이 문법을 끌어냅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문제점에 집중이 되면 그 다음에는 딱 두 단어에 집중이 됩니다. not just라는 거에 집중이 될 겁니다. 맞죠? 이게 올바른 독해다라는 거죠. 이게 연결 독해입니다. 한 페이지만 한번 보십시오. 한 페이지 넘겨보시죠. 제일 위에 올라오시면요. 4번 겨울방학 전략이 나올 겁니다. 나와 있죠? 네,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도요. 잘 들어두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요. 제가 지금 두 가지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작년 수능에 대한 데이터인데 오답률 베스트 5라고 타이틀이 위에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들을 순서대로 1위부터 5위까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자료는 작년 수능 오답률 1위부터 5위까지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2012학년도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30번 문제였었고요. 빈칸완성 3점짜리 문항이었습니다. 오답률이 61% 잡혀있죠. 근데 오른쪽 자료를 보시면은 작년 수능에서는 28번 빈칸완성 3점짜리 문제였는데 그 문제가 이제 바로 밑에 있는 문제거든요. 이게 무려 오답률이 80%였었어요. 찍어 맞추시는 확률이 20%입니다. 이건 찍어서 맞추나 풀어서 맞추나 똑같은 오답률이었거든요. 이만큼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1번부터 5번까지를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그렇죠. 1번부터 5번까지를 보시면 빈칸완성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이 다 똑같죠. 빈칸완성이 쭉 있죠. 하나 더 있죠. 그게 뭐죠? 어법성 판단입니다.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거꾸로 수업을 합니다. 올 겨울방학에는 무조건 이 두 가지 파트만 공부하자라는 거죠. 저 잠깐만 보세요, 어머님들. 아마 쭉 학원별로 보시면은 이런 프로그램 없습니다. 영어는 1년을 걸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겨울방학에는 기본을 얘기를 합니다. 기본이 튼실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아이들 기본 다 갖춰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영어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맞죠? 영어 잘합니다. 학원의 논리, 괜히 나쁜 사람들이 자꾸만 애들은 영어를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거 끌어내가지고 너희들 이거 모르지? 이거 안 되지? 너희들 이래서 영어 단어 공부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자꾸만 만드는 그건 학원 선생님, 나쁜 사람들의 논리인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 다 갖춰져 있습니다. 뭐만 하면 된다고요? 요거만 잡아주면 되는 거죠. 뭘 고민하겠습니까? 고3 아주 널널하게 정말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거든요. 요 두 가지만 딱 잡혀 있으면요. 저는 이것만 강의를 할 겁니다. 요거에 대한 걸 조금 더 설명을 할 건데 힘드실 텐데 어떻게 좀 더 할까요? 괜찮겠습니까? 한번 가보세요. 제가 이제 빈곤한 성에 대한 거를 제시할 건데요. 어머니들 잠깐만 보십시오. 외국어 영역, 외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기준이 4가지가 있습니다. 수험생들한테요. 듣기 능력을 측정합니다. 또 하나가 말하기 능력이라는 걸 측정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읽기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reading이라는 개념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writing, 쓰기 능력을 측정합니다. 어머님들, 빈칸한 성은 읽기에 해당이 될까요? 쓰기에 해당이 될까요? 선생님들도 잘 모르십니다. 빈칸은 어떤 거에 해당이 되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빈칸은요. 읽기가요? 쓰기일까요? 쓰기입니다. 왜 쓰기죠? 빈칸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채워야 되는 거거든요. 빈칸을 채워라는 겁니다. 근데 학생들이 여기다가 써서 답안지 제출해서 그거 언제 다 채점합니까? 70만 명인데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독해 형태를 빌려서 뭘 물어보겠다라고요? 쓰기를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어머님들, 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스펠링이 중요할까요? 문법이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글을 쓰는 입장에서 본다면요. 내용의 이해가 정치 이해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글을 쓰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글쓰기 할 때요. 주제. 그러면 주제죠. 무엇을 쓸 건가가 떠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야지 글을 제대로 쓰겠죠. 그게 없는데 무슨 글입니까? 그럼 글이 아니겠죠. 무엇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무엇에 대한 거를 어떻게 펼칠 건가를 고민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패런이라는 개념입니다. 펼칠 건가를 생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 문장 한 문장 쭉쭉 써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필요한 항목들이 뭐 likeness, difference, cause and effect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1번 한번 봐보세요. 1번. 빈칸한 성문제는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1번에 보시면은 close signal main idea라는 항목이 나오죠. 나와 있습니까? 메인 아이디어 요거 밑줄 넣어주셔야 되고요. 애들 나한테 안 보내셔도 됩니다. 빈칸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더라라고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왜요? 글쓰기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인가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어머님들에게는 좀 버거울 것 같습니다. 뭐가 버겁냐면은 여기 있는 내용이 지금 빈칸한성 문제가 작년 수능 기출 문제고요. 오답률이 80%에 해당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한테는 좀 버거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려고는 안 할게요. 문제 풀려고는 안 할게요. 기대도 안 하고 있고요. 제가. 자, 이제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가르치는 방식이 분명히 다릅니다. 어머님도 저 잠깐만 보세요. 제 수업의 특징, 대치동에서 이제 그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김세현 선생님 수업은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되뇌어서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힘듭니다. 아이들이 따라오기에는요. 제일 많이 드는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제 애가 2등급인데 선생님 수업 들을 수 있을까요? 또는 제 애가 3등급인데 선생님 수업 따라올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외려 1등급 아이들은 그냥 이렇게 건져가는 거고요. 사실은 2, 3등급 아이들은 정말 좋은 수업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고비만 틔워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 고비를 틔우시는 수업이 바로 저는 이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아무 데나 그냥 다 보내세요. 다 보내시고 아니요 마음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본문 첫 번째 점 한번 보십시오. 거기 밑에 질문입니다. Johnnies are the midwives of thought라는 항목이 보이시죠? 어머님들도 이 단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Johnny가 뭐죠? 여행. 여행이라는 단어입니다. thought는 사고, 생각이라는 단어인데요. midwives라는 단어는 아마 어머님들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잘 안 잡히는 단어일 겁니다.
그 외고 다니는 아이들이 저 수업을 많이 듣는데 이 미드와이프라는 단어를 제가 우리말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한 명도 모르더라고요, 이 단어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수능을 출제하는 사람들이 미드와이프라는 걸 너희들이 안다고 전제하고 시험 문제 안 냅니다. 독해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글쓰기에 능력이 있느냐를 측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미드와이프라는 단어가요, 산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산파라고 얘기해줬더니요, 이 단어가 산파야 그랬더니 총알같죠. 선생님 산파가 뭐예요? 라고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행이 생각의 산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르죠? 무슨 말인죠? 미드와이프라는 단어를 모르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어느 걸 쫓아갈 거냐면은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인지를 쫓아갈 겁니다. 거기 보시면은 few places 하는 문장 보이시죠? 아마 어머님들도 기억나실 거예요. 요 few라는 단어는 앞에 어가 있으면은 긍정, 어가 없으면은 부정. 기억나시죠? 네. 이거 설마 우리 아이들이 모를까요? 이거 정말 겨울방학 내내 이거 설명할까요? 아니다라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건데 문제는 컨덕티브에 안 잡히는 겁니다. 어휘의 문제죠. 어휘가 안 잡히니까 이게 안 잡히는 거죠. 그거 다 알고 있었대요. 근데 어머니도 잠깐만요. 가장 오래 빠지기 쉬운 게 아이들이 어휘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어휘 공부, 저는 이제 아이들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들 시간에서 어휘 공부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휘는 짧은 시간을 이용하는 거다. 어휘를 시간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은 영어 공부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엄마들은 입장이 좋습니다. 애가 굉장히 공부하는 것 같다는 거죠. 미친듯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공부다라는 거죠. 같이 이렇게 문장을 익혀가면서 어휘를 풍성하게 익히는 게 훨씬 더 좋은 공부거든요. 이 공부가 힘든 거예요, 아이들이요. 그냥 컨덕티브는 이런 뜻이야. 딱딱딱. 미친 듯이 밑에다 필기하고요. 이거 외워와. 다음 시간에 시험 볼게. 하면은 수업이 딱딱 떨어지고 재밌습니다. 수업이 쉽죠? 그러면 애들 따라오기 좋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실력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어휘는 정말 부수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봐보세요. 제 수업의 핵심이 이겁니다. 거기 보면 두 번째 줄에요. moving plane이 보이시죠? 비행기가 나옵니다. 배가 나오죠. 기차가 나오죠. 트레인가죠. 이 단어 왜 나왔죠? 앞에 뭘 염두에 두고요? 그러면 전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요. 어머니 이쪽 잠깐만 보시죠. 연결 독해가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작가는요. 똑같은 표현을 전이를 어떻게 바꿨습니까? moving plane으로 바꾸는 거죠. moving ship으로 바꾸는 겁니다. moving train으로 바꾼다는 거죠. 일관되게 하나로 설명하는 겁니다. 여행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옆에 그 다음 문장이요. 세 번째 줄 보시면은 correlation이라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연관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between A and D, 뭐하고 무엇의 연관성인가? 세 번째 줄 보세요. 가운데요. What's in front of our eyes가 나오고 뒤에 thought가 나오죠. 세 번째 줄 가운데 What is in front of our eyes? 무슨 말일까요? 눈앞에 있는 거거든요. 역시 앞에 뭘 염두에 두고요. 차를 타고 움직입니다. 창밖을 봅니다. 눈앞에 앞에 있는 게 있겠죠. 이게 다 뭐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 전이하고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아무도 생각하세요. 네. 이게 어떤 뜻이다? 와서 뭐만 한 겉자를 붙여서 해석한다. 명사절이다. 정말 중요한 정보일까요? 그게요. 독해는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독해는 이렇게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 한번 봐보세요. 네 번째 줄이요. large not가 보이십니까? 네 번째 줄이요. 이게 집중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일어나가는 과정이 바로 이런 과정이죠. 큰 생각이 보이고요. requiring 요구한답니다. large view가 나오니까 여기 view라는 단어가 보다의 뜻이죠. 역시 앞에 뭘 염두에 두고요. 여행. 됐습니까? 그 다음 문장 보십시오. new thoughts, new places라는 항목이 보이시죠? 새로운 생각, 새로운 장소, 장소 뭘 염두에 두고요. 여행. 작가는 뭘 얘기하는지 알겠습니까? 생각을 잘 하려면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여행을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문제의 답을 주도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어머님들? 이게 연결 독해고 제가 학생들한테 끊임없이 주장하는 독해입니다.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니까 아이들은 어려워하죠. 근데 어머님들, 저 잠깐만 보십시오, 어머님들. 지루하십니까? 지루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부모님한테 받은 것 중에 참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말을 참 맛있게 합니다. 그러다 남으세요, 어머님. 비웃으시면 안 돼요. 인정하시죠? 말이 이렇게 귀에 싹싹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네, 제가 말 톤도 그렇고요. 목소리 톤도, 그러니까, 행운인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어머님들에게 정말 행운이다라고요. 제가 우리 원장님도 잘 모르세요. 수업이 어떤 수업인지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 학원에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정말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우리 원장님이 제 연구실에 오셨습니다. 정말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한 타임만 수업을 좀 해달라. 저 수업을 많이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EBS에 이렇게 연계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현직 지금 EBS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EBS하고 연결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저는 수업을 많이 못합니다. 근데 정말 원장님이 저는 해님학원이 그냥 어줍지 않은 학원인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여기 기라성 같은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박단, 유정민 정말 쟁쟁한 선생님들이거든요. 근데 영어과에 이제 저를 이렇게 좀 그래 죄송합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이번 그냥 그 추석부터 제가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이 돼서 제가 원장님 성품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학원에서 본격적으로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방법을 생각하십시오. 네. 그냥 어떻게 어머님들이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니까 아니요. 근데 저는 늘 얘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수능은 절대로 아무한테나 배워서 안 됩니다. 수능은 절대로 아무나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분명하게 수능을 가르칠 수 있는 퀄리피케이션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미국에서 해석을 전공을 했습니다. 영어 교수법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수능에 대한 것만큼은 어떤 사람에게도 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판단하셔서 그냥 믿고 맡기세요. 믿고 맡기세요. 충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담 한마디 하고 끝낼게요. 저는 아이들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를 한답니다.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요. 제일 좋은 타입이 어떤 타입인지 아십니까? 공부를 잘하고요. 공부를 잘하고 공부도 참 잘하고 성격도 좋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꿈입니다. 정말 꿈이죠. 정말 좋은 타입입니다. 이런 타입이요. 두 번째 타입이 어떤 타입이냐면요. 공부는 잘하는데요. 성격이 아주 까탈스러운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이런 대로 괜찮습니다. 이것만 잘해주면 되거든요. 세 번째 타입이 어떤 타입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걸 순번을 정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좋은 타입이고 이게 두 번째 타입이거든요. 세 번째 타입이 어떤 타입인지 아세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요. 근데 성격도 안 좋은 아이들이 있죠.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런 아이들은 제일 쉽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제 경험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은 승질이 들어와가지고 요것만 몇 번 짚어주니까 지 승질을 못 이겨서 공부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그지 같은 케이스가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공부 못하고요. 성격 좋은 아이들 있어요. 아니. 근데 어머니가 아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큰 오류입니다, 어머님들. 뭘 아셔야 되냐면요. 이 아이들이 제일 힘든 타입이에요. 이 아이들이 제일 힘든 타입입니다. 왜 이 아이들이 제일 힘든지 아세요? 아니에요. 제가 판단하거든요. 어머님들 또는 아버님들이 이 아이하고 타협을 해요. 공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쪼지 않더라고요. 왜? 그래, 그 정도 성품이면은 그래, 너 이 정도면 됐어 하고요. 끊임없이 타협하더라고요. 저는 이 타협을 안 할 겁니다. 이 타협을 안 할 겁니다. 왜냐고요? 이 타입의 경우의 수가 바로 우리 아들이거든요. 딱 이 타입입니다. 딱 이 타입입니다. 그냥 있어요. 조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할 수 있는데 그냥 거기까지만이에요. 거기까지만 이렇게 유지합니다. 압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요새 애들이요. 내가 어느 정도 딱 치면은 엄마가 어느 정도 봐줄 거고 눈에 아주 훤하게 빼고 있습니다. 요 타입 제일 어려운 타입이거든요. 요 타입 학생들 만약에 있으면은 저한테 보내세요. 그럼 잘할 수 있어요. 요 타입은요. 요 타입은 제가 전문가입니다. 우리 큰애가 대학교 1학년입니다. 저희 큰애가요. 저희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저 끊임없이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하루에 2시간씩 운동합니다. 제가요. 학원은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배 안 나오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요, 제가요. 어쨌든 그냥 보내세요. 보내시면은 외부의 영역에 대해서만큼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그냥 1년 아주 편안하게 커리큘럼대로 그대로 꾸준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 실장님이 참 성품이 좋습니다. 우리 영어교실 실장인데 아마 원장님 잘 아실 텐데요. 성품이 좋다는 것보다 아이들 케어를 참 잘합니다. 1대1 대면해서 클리닉 해주거든요. 너 이게 잘 안 돼 있으니까 이거 안 돼. 안 되면 이제 저한테 보고합니다.